봅시다. 분사의 종류와 용법에서 분사. 자, 분사는 동사를 형용사화 시켰다라고 하면 돼요. 동사를 명사화 시킨 건 동명사고요. 투부정사는 동사를 명사와 형용사와 부사, 명사적인 용법, 형용사적인 용법, 부사적인 용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정사를 가장 많이 쓰죠. 부정사는 동사의 원형 앞에 to를 붙여가지고 명사, 형용사, 부사적인 용법으로 다 쓰이니까 되게 갖다가 쓰기 편하죠. 원어민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그것과 비슷한 역할 투부정사의 3분의 1 용법, 즉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만 떼가지고 한 게 동명사였는데, 동명사는 동사의 원형에다가 ing를 붙여가지고 했죠. 동명사는 투부정사의 용법상으로는 적은 부분이지만 동명사는 쓰임이 관용적인 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외울 게 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외워야 되고,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한 동사,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취한 동사, 둘 다 취하는 동사, 둘 다 취하지만 의미가 약간씩 달라지는 동사, 이런 동사들과도 같이 연결이 돼가지고 쭉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시험 문제를 대비하거나 독해를 할 때 써먹을 수 있다고 했어요. 분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한 단계 조금 떨어져 있는 건데 동사를 형용사화 시킨 거예요. 동사를 형용사화, 즉 놀다라고 하는 우리말 동사를 노는 뭐 이런 식으로 바꾼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노는 아이 하면은 playing boy 이렇게 하면 돼요. 놀고 있는 아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놀다에서 바뀔 수 있는 그 뭐죠? 용언의 변화가 뭐 거의 무한대로 많죠. 우리는 무한대 거의. 그래서 원어민이 아닌 이상은 이걸 제대로 쓸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활용이라고 하는데 용언의 활용, 아마 중학교 국어 문법에서 나왔을 거예요. 용언의 활용이라고 나오죠. 우리나라는 용언의 활용이 거의 무한대로 가깝죠. 그래서 항상 뭐 우리가 이것도 많이 했죠. 내가 맨날 이거 하면 신문에도 실려가지고 내가 스크랩 해놓은 건데 활용이던가 이게. 활용. 용언의 활용 이렇게 나왔죠. 용언의 활용 해가지고 신문에 스크랩한 건데, 자 몰랐다라고 하는 용언을 가지고 봐보세요. 모르네, 모르대, 모르지, 모르더라, 모르기조차, 모르기까지, 모르겠지, 모르겠으면, 모르겠으면서, 모를지도 모를수록 몰랐네, 몰랐지, 몰랐거나 몰랐더라도, 몰랐다면 몰랐을지, 몰랐어야 몰랐다, 몰랐다가도 몰랐지만 모든 게 다 말이 되죠. 끝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더욱더 놀라운 건 우리는 아무거나 가지고 모를까, 선생님 모를까라는 말을 넣어가지고 문장을 하나 만들어줘. 그 사실을 모를까? 바로 만들죠. 관우야 모르겠더라도 이걸로 문장 만들어줘. 그렇죠. 이게 원어민의 힘이에요. 만약에 미국인이 국어를 엄청 잘해요. 엄청. 한국에서 10년을 살았어. 자, 미국인 읽어봐. 모르겠니? 이 모르겠니 갖고 문제를 만들어봐. 선뜻 나오지 않아요. 느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느낌으로 바로 머리에서 방금 바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왜냐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전 세계에서 언어 연구가 가장 발전한 나라가 뭐 저기 미국이죠. 미국에서 가장 그 분야가 발전된 부분이 또 어디냐면 미국 국방부예요. 웃기죠. 미국 국방부가 왜 언어를 하냐. 왜냐면 국방부에서는 전 세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파이, 간첩이죠. 이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나라의 언어를 얼마나 짧은 시간에 얼마나 완벽하게 마스터링 해가지고 거기에 사람을 이제 배치를 해서 스파이로 정보를 빼오는가. 이걸 수십 년 동안 연구하는 부분이었죠. 특히 냉전 시대 때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 천문학적인 돈을 썼기 때문에 가장 언어 연구가 발전되어 있고 체계적이고 뭐 한 거예요. 근데 그 나라에서도 단기간에 언어를 마스터해서 스파이를 새로 만들기가 불가능한 국가 3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한국은 언어를 습득해가지고 원어민처럼 해가지고 정보를 빼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면 그 나라 사람을 써야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뭐 교수라든지 우리나라에 있는 기자라든지 우리나라의 정보를 가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포섭하는 거죠.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간첩을 하는. 그러니까 이게 그 나라도 다 다른 거죠. 이러니 이걸 외국인은 이걸 외워야 돼요. 모르겠으면 이란 말을 가르쳐주고 모르겠으면 하고 예문을 만들어줘야죠. 이걸 예문을 만들어줘야 돼요. 모든 동사가 이게 다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분사는 활용이 2개밖에 없어요. 현재 분사 ing, 과거 분사 pp.
이 두 가지밖에 없는 언어를 가지고 방금 같이 활용을 하려고 하니 걔들은 이게 안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ing 붙이거나 ed 붙이면 되는 거예요. 물론 불규칙 동사 변화표가 있어가지고 그건 좀 외워야 되는 게 귀찮긴 하지만 이미 다 중학교 때 우리 정학기 때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현재 분사 ing 이렇게 울고 있는 아니 캐리니까 뭘까 운반하고 있는 소녀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보았다. 가방을 운반하고 있는 소녀를. 또 이거 우리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로 보는 거죠. 지각동사 뒤에 목적어 다음에 ing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뭐 하고 있는 뭐뭐 하는이란 뜻으로 진행이나 능동을 나타내는 동사가 형용사로 바뀐 게 현재 분사예요. 그래서 나는 보았다 소녀가 운반하는 것을 할 때 지각동사 뒤에 목적어 다음에 ing 나오면 이건 현재 분사다 라고 외우라고 내가 수업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나는 발견했다. 큰 melting ice. 큰 녹는 얼음, 녹아가고 있는 얼음이죠. 이때 melting은 이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거나 보어 역할을 하는 역할도 해요. 물론 용법에 나오지만 과거 분사는 뭐뭐한, 뭐뭐된, 당한의 의미로 완료나 수동을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완료할 때도 have pp, had pp, 과거 완료. 수동은 비동사 프로 pp. 완료형의 수동태는 완수, have been pp. pp가 다 들어가죠. 진행형의 수동태는 진수, 비빙 pp. pp가 들어가요. 수동의 의미죠, 사실은. 그래서 This is the house. 이건 집입니다. Built by my father. 아빠에 의해서 지어진. 자, 집이 지어짐을 당하는 거니까 built를 쓴 거죠. 이때 이거는 이제 다른 건데 관계대명사인데 이 사이에는 뭐가 생략이 돼 있다고 뭐라고 했죠? 명사하고 분사 사이에는 뭐가 생략이 돼 있다? 생략할 수 있는 관계대명사 두 가지 있잖아. 하나는 못 가는데 또 하나는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 사물이니까 which is가 생략이 된 거죠. 이렇게 보라라고 우리 관계대명사 할 때도 나왔었죠. 그래서 아빠에 의해서 만들어진 집이다. 그 다음에 there are a lot of fallen leaves. 떨어진 나뭇잎이다. 이건 떨어진. 완료는 동작이 끝나는 걸 완료라고 해요. 사격 개시하면 툭 총을 쏴다가 사격 완료하면 사격 끝내란 말이거든요. 이 완료도 끝났다는 거야. 떨어지는 동작이 끝난 거야. 그래서 이제 바닥에 있는 나뭇잎이니까 낙엽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용법은 한정용법과 서술용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문장에서 쓰여지는 방식을 나타내는 거죠. 한정용법은 자,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여러분 연필 들고 명사 수식이라고 적어주세요. 명사를 꾸며줘요. 원래 형용사의 역할이 명사 꾸며주는 게 원래 주 임무거든요. Look at the singing girl. 노래하는 소녀를 보아라 이렇게 되겠죠. Look at the girl singing the beautiful song. 이때는 노래하는 소녀를 보아라. 근데 아름다운 노래를 하는 소녀 이렇게. 자, 분사가 단독으로 꾸며줄 때는 앞에서 꾸며주지만 singing a beautiful song처럼 beautiful song이라고 하는 목적어를 달고 있는 지금 수식어구라고 하는데 수식어를 singing이 달고 있죠. 노래하느냐 아니고 아름다운 노래를 노래하는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목적어가 있다거나 뭐 부호가 있다거나 이럴 때는 후의 수식이에요. 그리고 falling leaves는 지금 떨어지는 중인 나뭇잎. 여기 진행 떨어지는 동작이 진행되고 있고요. falling leaves 이미 떨어지는 거죠. 이건 낙엽이에요. 차이가 조금 있긴 있다. 어쨌든 간에 명사를 앞에서 꾸며주건 뒤에서 꾸며주건 명사를 꾸며주는 용법을 우리는 한정용법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서술용법은 거기다가 보어 역할이라고 해주세요. 보어 역할. 보어에는 뭐 주격 보어하고 목적격 보어 있죠. 주격 보어는 자 주어 동사 보어. 선우야 주어 동사 보어가 있는 것은 몇 형식이야?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가 3형식이고요. 요건 2형식이죠. 목적격 보어가 있는 건 몇 형식이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몇 형식? 5형식이죠. 그래서 2형식의 주격 보어나 5형식의 목적격 보어. 5형식의 목적격 보어는 건 방금도 했죠. 지각동사 뒤에 목적어 되면 ing 이게 현재 분사다라고 했죠. 2형식 그는 서 있었다 뭐 하면서 읽으면서 그녀는 안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릴리브가 원래 안도시키다인데 안도되어진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할 때 pp를 쓰는 거죠. 그래서 그 남자가 서 있는 중이거나 그 여자는 안도가 당하거나 능동이나 진행이나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주격 보어도 ing를 쓰던 pp를 쓰거나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맨날 시험에 나왔었죠. 이건 별표를 크게 하나 3개 맞춰 놓읍시다. 5형식의 분사 쓰이는 경우는 지각동사 뒤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의 원형 또는 ing 뭐 이런 것들 많이. 그 다음에 뭐 I heard my name called. 이때 내 이름이 불리는 걸 들었다 해서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수동일 때는 무조건 pp. 뭐 이것도 우리가
2학년 때도 되게 많이 했던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역동사라고 하죠. 여기다가 사역동사. 사역이라고 하는 건 시키다 동사라고 하면 되죠. 자, 나는 시켰어 머리카락이 염색되어지고, 나는 시켰어 내 엄지손가락이 부러지도록, 엄지손가락이 부러졌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나는 내 I have a title, 원래 chosen, 나는 이미 선택되어진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목적하고 목적격 보여 머리카락이 염색되어지고 손가락은 부러짐을 당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다 PP 형태예요. 목적하고 목적격 보여 관계가 이게 수동 관계일 때 이렇게 된다. 선우야, 목적하고 목적격 보여 관계가 무슨 관계일 때 PP를 쓴다고요? 수동 관계일 때 그런다고요. 여기도 그는 다리가 부러졌다 할 때도 he had his leg broken 이렇게 쓴다는 거죠. 우리가 해석하면 이상해요. 그는 시켰다 다리가 부러지도록, 미친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는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문장 구조를 익숙하게 쓰고 있다는 거죠. 뚝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죠? have하고 get 동사는 뭐뭐 하게 하다라는 뜻인데, the officer had him open, 그 장교가 시켰어 그 남자가 가방을 열도록, 목적하고 목적격 관계 능동일 때는 동사의 원형, 사역동사 뒤에 목적, 그 다음에 동사의 원형 쓰는 게 원칙이죠. 동사의 원형을 목적격 보호로. 근데 이건 get A to B라고 했죠. get A to B. get은 목적격 보호로 투부정사를 채는 ask A to B, tell A to B, get A to B, 뭐 cause A to B, force A to B, allow A to B 막 나왔죠. 나는 시켜서 그 남자가 내 차를 수리하도록 할 때는 to fix. 자, get 동사는 목적어 목적격과 능동일 때는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그래서 이게 have와 get의 사역동사와 get 동사의 채다. get A to B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그래서 방금 여기 부분은 분사 부분이 아니더라도 문장의 형식이나 동사 부분에서 수도 없이 계속 시험에 나오고 언제든지 나왔던 그런 문제들이다. 그 다음에 뭐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요건 뭐 감정 나타내는 건 뭐 여러분들 정도면 이제는 뭐 알 거라고 합니다. 관우는 종종 틀리는 걸 내가 많이 봐서 또 지켜볼 거야. 원래 이게 타동사들이에요. 전부 다. amaze란 동사는 원래 누구누구를 놀래키다란 타동사거든요. 그래서 I am amazing 하면 나는 지금 놀래키는 중이다 이렇게 되니까 이상하죠. I'm amazed 하면 난 놀람을 당한 상태다. 난 놀랬어. I'm amazed. I am surprised. I am amused. I am bored 하지 전부 다 사람일 때는 PP 형태를 써요. 근데 사물일 때는 The game is boring 뭐 이런 식이 하죠. The game이 사람을 지루하게 하는군. 지루하게 하는. The game is boring. The game is amusing. The game is confusing. The game is 뭐 depressing. The news is disappointing. The exam 시험. The exam. The result of the exam is disappointing. 이런 식으로 ing를 많이 쓰죠. 사람일 때는 주로 이런 것들을 많이 써요. 그래서 여기 있는 단어들도 다 알아야 돼요. disgusted 이것도 좀 어려운 단어긴 한데 많이 나오죠. 듣기 같은 거 연습할 때 disgusting 영화 보면 많이 나와요. 진짜 싫어 뭐 이런 뜻이죠. be interested in 어디 흥미를 갖다. 또 많이 들어봤죠. 나는 어디 흥미를 갖게 되어진 거니까 I am interested in the 뭐뭐 뭐 이렇게 나오죠. puzzled도 어찌할바를 모르는 당황한이라는 뜻이고요. pleased는 기쁜. 그래서 I was bored 나 지루해졌어. to death then 이때 to는 결과를 나타내서 지루해서 죽을 정도였어라는 표현이에요. to는 to 다음에 뭐가 나오면 뭐뭐에 대한 결과, 이런 결과를 나타내는 to예요. 나는 그때 지루해서 죽을 뻔했어. I was bored to death. 뭐 이런 식이죠. The lecture was really boring. 강의는 정말 지루했고, she was really disappointed. 그녀는 정말로 실망되어진 거고. 나는 들었어. Some disappointing news. 실망스러운 뉴스죠. 이 뉴스가 사람을 실망시키는 거니까 exciting news, surprising news, disappointing news 이렇게 되는 거죠. That is interesting news. 흥미진진한 뉴스야. 뭐 이런 것들이죠. I'm interested in Korean. 나 한국 예술에 관심이 있어.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어제 그 폴런 지미 폴런 쇼라고 미국의 유명한 우리나라 따지면 유재석 정도 되는 그 쇼 나이트 쇼에 토크 쇼에 그게 나왔죠. 그 뭐냐 요즘에 골든 했던 헌트릭스가 원작자 3명이 여자들이 나와서 노래를 불렀어요. 실제로 골든 그 다음에 뭐 그 여자 3명이 그 옷도 이렇게 비슷하게 입고 나와가지고 거기서 실제로 노래를 3명이서 이제 제대로 된 원작자가 노래를 쇼에서 부른 거죠.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뭐 음악 관련된 방송 자체가 없는 나라고 콘서트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토크쇼 같은 데 나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유명한 가수도 전부 다 BTS도 그 토크쇼에 나가가지고 노래를 하고 그렇죠. 거기도 이제 뭐 K-팝 디몬 헌터스 해가지고 거기 나와가지고 이제 노래를 불렀죠. 그 조회수가 바로 한 900만 건 어제 했는데 거의 1000만 건 나왔대요. 이제 그 뭐죠 본 선수가 등판을 한 거죠 사실. 근데 거기서 얘기를 할 때 달라진 게 있어요. 이게 뭐였냐면 그 전에는 항상 코리아를 부를 때 사우스 코리아라고 사우스란 단어를 반드시 붙여줬어요. 어디를 갔든 우리 가수가 왔건 뭐가 됐건 사우스 코리아라고 하거든요. 지금은 어제 그 폴론 쇼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그게 없어졌어요. 그냥 코리아라고 해요. 이게 뭐가 다르냐? 이제는 사우스 노스를 구분 안 해줘도 그냥 코리아라고 하면 한국인 걸 아는 거예요. 이제 앞에 안 붙여도 돼. 북한 구분을 이제 할 그러니까 귀찮아진 거죠. 누구든지 나만이 잘 사는 걸 다 안다. 이 문화는 한국 거다 하면 그 한국이 어느 한국인지를 이제 미국인들이 익숙하게 된 거예요. 이건 단어 하나가 없어진 거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그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그 뭐라 그럴까요? 이제 fame, 이게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제 유명한 사람한테는 뭘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름만 대면 알아요. 그죠? 유재석 하지 뭐 어디 유재석이 뭘 했던 사람이고 유재석이 예전에 뭐 했고 설명 안 해요. 그냥 유재석 하면 그냥 유재석 나오죠. 사우스 노스 설명 안 해요. 이제는 그냥 코리아 하면은 캐대언 만든 그 나라가 코리아. 누구든지 다 아니까 미국 애들도 코리아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코리아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동적이었어요. 그거 보면서 그리고 뭐 노래 하나이긴 하지만 그 골든 캐대언 노래들이 지금 9주째 8주 9주째 그 빌보드에서 계속 1위를 하고 있죠. 9번째. 아마 이런 일도 없었을걸요. 그렇게 오랫동안 특히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했던 건 처음이었을 거고 하여튼 그리고 어마어마하더만요. 캐대언의 그 넷플릭스 상영 횟수가 최초로 3억 건을 넘었더만요. 오징어 게임 넘은 지 옛날 됐고 3억 건 반복 시청을 계속 하니까 조회수가 끊임없이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 지금 3억 뷰를 이미 돌파해서 계속 올라가고 얼마나 하면 지금 나온 지가 두세 달이 넘었는데 이제 본인 가수들이 이제 분장하고 우리도 이제 한번 나가줘야 될 것 같아요. 나온 거죠. 참 근데 또 재밌는 또 이 계속 현상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넷플릭스에서는 이번에 그 순위를 할 때 이렇게 막 순위가 1, 2, 3, 4 이렇게 쭉 이렇게 10개 정도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8주차, 9주차 동안 1등이 누구냐면 캐대언이에요. 계속. 그리고 만약에 유명한 그 넷플릭스에 유명한 새로 만든 신작이 나왔어. 그러면 캐대언이 2위로 갔다가 걔가 1위를 해. 나오는 첫 3일 동안에. 그리고 다시 또 얘가 이리 와. 또 캐대언.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요거는 원래 있던 거고요. 새로 들어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붙어요. new released라는 단어가 붙던가. 미국 판으로 들어가면 우리나라에는 안 붙고 미국 넷플릭스 들어가면 여기 new 뭐 차트인 아니면 new released 뭐 이런 단어가 붙어요. 새로 들어왔다는 거죠. 최근에. 근데 캐대언만 이게 없어요. 이건 새로 나온 게 아니고 옛날에 나온 거니까 뉴 릴리스가 안 붙고 나머지 2등부터 10등까지는 전부 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새로 진입. 그러니까 얘는 지금 2달 넘게 계속 그냥 붙박이 1등. 그리고 새로 들어온 거. 그러니까 아마 넷플릭스에서도 지금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 이 순서를 등급을 매기는 방식을 새롭게 추가 도입해야 된다고 하는 내부적인 회의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캐대언이 만들어낸 변화죠. 이런 영화가 한 번도 없어서 고민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냥 붙박이로 1등을 몇 달을 해버리니까 순서가 의미가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새로 나온 것과 아니면 우리 뭐 따지면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카테고리를 다시 만들어서 뭐 올디스, 뭐 뉴리 릴리스트 이렇게 다시 만들어서 이렇게 이걸 해야 되지 소비자들한테 뭐라 선명하게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 왜냐면 나온 지 몇 달 된 거하고 새로 나온 거하고 같은 데 묶여 있으니까 옛날에는
오래되면 당연히 뒤로 갔는데 오래됐는데도 당연히 앞에서 첩받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그 데이터 수집 방식하고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또 새로운 카테고리를 형성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온대요. 하여튼 뭐 영화 하나가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동명사 현재 분사의 구별 별표. 이제 3학년이고 고등학교 올라갈 때는 이것들 간혹 이제 간혹이 아니고 이제는 이거는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 동명사나 현재 분사는 둘 다 ing로 돼 있기 때문에 보기에는 똑같지만 역할이나 용법이나 해석 여부에 따라 가지고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문법적인 쓰임을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죠. 동명사는 우리가 뭐뭐하기 뭐뭐하는가 문장에서 SOC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 또는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면 다 동명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화를 그리는 것은 할 때 항상 단수 취급하는 것도 시험에 잘 나온다고 했고, 나는 좋아한다 무엇을 그리는 것을 이거 목적어 역할이죠. 동사의 목적어 주어. 그리고 자 sleeping bag 하면은 잠자는 가방이 아니고 잠을 자기 위한 목적이나 용도 뭐뭘 하기 위한 게다가 목적 용도를 나타내고 명사를 꾸며주는 이런 놈들은 다 동명사예요. 용도죠. 다이닝 룸 하면 밥을 먹고 있는 방이 지금 돌아다니면서 밥을 먹고 있진 않죠. 그죠? 밥을 먹기 위한 그 용도의 방이라는 뜻이죠. 이런 건 동명사예요. 현재 분사는 아까 명사 수식하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리는 소녀, the girl drawing cartoon 뭐 이런 식으로. 쇼킹 루머, 쇼킹한 소식.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행형 할 때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것들은 다 현재 분사예요. 그러니까 쇼킹 루머, 쇼킹 뭐뭐 할 때 이거 생긴 건 좀 비슷하지만 다르다. 그리고 이것도 예전에 한 거죠. 댄싱 티처. 댄싱 티처가 뜻이 뭘까요? 춤추는 선생님 하면은 댄싱 티처에서 이쪽에 그럼 분사죠. 춤을 추고 있는 중인 선생님이죠. 근데 댄스 강사도 영어로 댄싱 티처예요. 그죠? 그때는 강세가 동명사는 여기에가 있어요. 댄싱 티처. 춤을 배우기 위해서 춤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선생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춤이 중요하잖아요. 춤을 배우기 위한 목적으로 모시고 온. 목적이 중요하니까 그때는 동명사가 강세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sleeping bag 이렇게 하지 sleeping bag 이렇게 안 해요. 하지만 여기서는 뭐 look at the girl drawing 뭐 여기서는 shocking rumor 하면 rumor에가 강세가 있죠. 하여튼 동명사일 때는 여기가 강세가 있고 dancing teacher 하면 동명사예요. 그래서 댄스 강사라는 뜻이고 dancing teacher 하면은 춤을 추고 있는 쌤 할 때는 현재 분사다. 이런 것도 구분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가 동명사는 현재 분사 즉 해석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것도 여러분들 스모킹 룸이 뭐예요? 흡연실이죠. 동명사 현재 분사예요. 동명사죠. 담배를 피우기 위한 목적이나 용도의 방이니까 스모킹 룸이죠. 근데 야야 저 4층이 불났어. 야 저 지금 연기 나는 방 좀 봐봐. 저 4층. 그때도 스모킹 룸이거든요. 연기 나는 방이에요. 그때는 스모킹 룸, look at the smoking room 이렇게 하는 거죠. 그때 현재 분사예요, 사실은. 해석에 따라서 용법이 달라지고 용법에 따라서 강세가 달라지고 강세에 따라서 동명사냐 현재 분사냐는 문법적인 구조가 달라지는 거니까 이것도 좀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왼쪽 오른쪽에 있는 문제 한번 스르륵 풀어보고 다 풀고 채점하고 그것보다 조금 더 난이도 있는 것들을 갖고 또 풀어보고 합시다.